야, 이 늙은이 뭐야? 앉지도 못하면서 왜 끼어들어? 서울 지하철 한복판. 휠체어를 탄 70대 노인이 무리한 승차를 하자 일진 무리로 보이는 청소년 3명이 조롱과 폭언, 심지어 얼굴에 침까지 뱉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노인은 천천히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더니 뜻밖의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너희 천리안 조준 사격 들어봤나? 서울 강북의 한 지하철역. 아침 8시 출근길 인파로 가득한 승강장엔 숨 막힐 듯한 공기가 감돕니다. 삐걱. 열차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앞다퉈 몸을 밀어넣었고 그 틈 사이로 조심스레 휠체어 하나가 끼어듭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백발의 노인. 깡마른 어깨, 바른 재킷. 한쪽 발엔 보조기를 찬 채 천천히 열차로 올라탔습니다. 아이씨, 뭐야 늙은이가 왜 이 시간에 나와서 민폐야? 한쪽에 모여 서 있던 교복 차림의 10대 후반 청소년들. 말투는 거칠고 눈빛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출근 시간 몰라요? 시간 감각 없으면 그냥 집에 계시지. 그중 한 녀석이 휠체어 발판을 슬쩍 발로 차며 말합니다. 툭툭 발끝으로 장난을 치듯 밀고 다른 한 명은 조롱하듯 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개웃기다. 인스타 올리면 대박이겠다. 그러더니 한 녀석이 노인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입꼬리를 비틀며 웃고는 툭! 침 한 줄기를 뱉습니다. 순간 열차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지만 사람들은 눈을 피하거나 이어폰 소리를 높일 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여긴 노약자석도 아니고 우리 앉을 자리니까 비켜요. 그들의 말은 더 거칠어지고 손잡이를 툭툭 치며 휠체어를 뒤로 밀기까지 했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름진 손은 떨리고 입술은 말라붙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열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선을 피하거나 폰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3명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낄낄대며 노인의 휠체어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야, 저렇게 쳐다봐. 무섭냐? 아저씨, 전쟁 놀이하다가 진 거야? 그러자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손수건 하나를 꺼내 얼굴에 묻은 침을 닦았습니다. 그 동작은 느렸지만 어딘가 군더더기 없는 훈련된 움직임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낮은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너희 천리안 조준 사격 들어봤나? 그 말에 세 소녀는 순간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뭐래, 갑자기. 천리안이 뭐야? 애니메이션 이름이야? 아닌데. 야,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해.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전과 달리 마치 사막의 표범처럼 매서워졌죠. 707 특수임무단 3기. 난 그 눈으로 1km 박적의 미간을 꿰뚫었다. 잠시 정적. 그의 한마디가 열차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지금도 너희들이 나를 몇 초간 어떻게 조롱했고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 그 말에 학생 하나가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아저씨, 뭐 영화 보셨어요? 그 순간 열차 문이 열리고 누군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군용 백팩을 맨 핏이 살아있는 체형의 한 여성.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엽니다. 아빠, 늦어서 죄송해요. 그녀는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혹시 이 아이들이 문제였어요? 그 말에 세 학생은 동시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짙은 선글라스, 단단한 근육이 드러나는 검은 티셔츠, 흠잡을 곳 없는 군인 자세.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앞에 서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청소년들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섭니다. 혹시 내 아버지께 침 뱉은 놈, 너니?
소년 하나가 억지로 허세를 부리며 말합니다. 뭐, 너가 딸이야? 그래서 어쩔 건데. 하지만 이우진 중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른손 장갑을 벗더니 소년의 얼굴 바로 앞에서 손가락으로 툭. 넌 오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그 말이 끝나자 그녀는 가방에서 고소장 사본을 꺼내 펼쳐 보입니다. 지하철 내 폭행 및 모욕, 노인 혐오 발언, 휠체어 방해 행위. 모두 증거 영상 확보했고 이미 경찰서 접수 끝났어. 넌 미성년자라도 사회봉사 200시간은 기본이야. 그리고는 휴대폰을 들어 한 영상을 보여주죠. 바로 지하철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그리고 자신이 착용한 작은 액션캠에 담긴 명백한 증거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시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딸이 특전사라고? 그럼 뭐 어쩌라고 우리가 그까짓 증거 보여주면 무서워할 줄 알아? 그러자 이우진 중사는 가볍게 웃으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좋아, 그럼 경찰 부르지 말고 너희 학교에 먼저 통화부터 하자. 고등학교 2학년 3반 맞지? 오늘 담임쌤이랑 교장쌤도 바쁘실 텐데. 그제야 학생들 눈빛이 흔들립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역에 내리자마자 그녀는 대기 중이던 현직 경찰 출신 민간요원 2인과 함께 행동에 나섭니다. 그 장면은 시민들의 스마트폰에 그대로 찍혔고 지하철 일진 응징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퍼지기 시작하죠. 다음 날 아침 서울 고등학교 교무실. 불려온 세 학생과 그들의 부모는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한 듯 툴툴거리며 말하죠. 우리도 장난이었잖아요. 휠체어 탄 노인이라고 다 봐줘야 돼요? 그딴 거 하나로 학교까지 부르냐고요. 그때 교장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707 기념사업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모욕한 분은 전역 후 국가명예훈장을 수상한 전설적인 적격수 박만호 중령입니다. 부모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입을 다뭅니다. 뭐라고요, 그분이? 하지만 그중 한 학부모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입니다.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 가지고 그걸로 국가가 나설 일입니까? 기껏해야 침 뱉은 거잖아요. 뭐 큰일 났다고. 그 말을 들은 이우진 중사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 침 한 방울이 우리 아버지에겐 수십 년 나라를 지킨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단지 침이 아니에요. 그건 사회 전체의 병입니다. 노인을 혐오하고 약자를 조롱하는 아이들을 키운 건 바로 부모죠. 결국 학생들과 보호자에게는 국가명예보호위원회의 특별 권고에 따라 특수훈련 캠프 2주 입소 결정이 내려집니다. 뭐? 우리 애를 군대 체험에 보낸다고요? 전과도 없는 학생한테 그건 인권 침해 아닙니까? 하지만 모두 묵살됩니다. 캠프는 자발적 동의서 형식으로 진행되며 훈련은 영상으로 전부 촬영되죠. 첫날부터 전투체조, 정신교육, 야간 행군, 모의 재난 구출 훈련이 이어지고 학생들은 줄줄이 기절하거나 울음을 터뜨립니다. 세 번째 날, 아이들은 겨우 양손을 빌면서 말하죠.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때 교관이 영상을 틀어줍니다. 지하철 안에서 웃으며 노인을 조롱하던 그들의 얼굴. 이 장면을 보고도 부끄럽지 않으면 너희는 이미 사람으로서 끝난 거다. 캠프 종료 후 새 학생은 부모와 함께 다시 박만호 노인을 찾아옵니다.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담아 고개 숙입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했던 말과 행동, 평생 기억하고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박만호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줘서 고맙다. 하지만 한 가지만 잊지 마라. 강한 사람은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자를 지켜주는 사람이란다.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그 따뜻함은 쉽게 잊히고 조롱당할 수 있죠.
약자를 향한 조롱엔 단호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단호함이 만들어낸 변화는 어쩌면 또 다른 세상을 지켜내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